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중 갈등, 태평양 섬나라로 통가 등 남태평양의 대사관 개설 문제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이제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영토 확장, 다시 말하면 태평양으로의 영토 확장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태평양이 주 타겟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에서 중국군이 보는 앞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미국이 남태평양을 넘어 남중국해를 넘어 태평양까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핑크타이드로 불리는 좌파 물결로 인하여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남중미를 빼앗긴 미국이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인 남태평양에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특히 남태평양 섬들은 미군을 제1도련선을 넘어 제2도련선, 제3도련선까지 몰아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뒤에서 때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해상 팽창 전략 보여준 제3도련선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제3도련선에 남태평양 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 때 남태평양 지역의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를 포함해서 이 정도 지역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3도련선까지 밀어내기 위해서는 이 뒤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군사기지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1도련선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완전히 미군을 몰아내겠다. 그리고 일본 이 영토 밑에까지 미군을 몰아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일본도 여기 1도련선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1도련선이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북극 개발을 위해서는 1도련선에 미군이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좌절이 되어가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핵잠 그리고 전략 폭격기 이게 상시적으로 드나들 수 있게 지금 워싱턴 선언이 준비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필리핀과의 협업 지금 필리핀이 중국 땅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지금 남중국해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행의 자유를 지금 해라, 인정해라 라고 지금 미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팽창 정책은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만이 있어서 여기에 목에 가시처럼 박혀 있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향해서 나가는 길목에 딱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괌까지 제2로 도련선까지 밀어붙이고 이제 제3도련선 하와이까지 밀어붙인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계획입니다. 여기 알라스카를 중심으로 1도련선이 쫙 그려졌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도련선은 여기 영토를 조금 더 보태서 괌. 그래서 이번에 그 랴오닝함을 비롯한 중국의 항공모함들이 괌까지 가서 미사일 훈련했고 폭격기도 연습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도련선 밑에까지 밀어붙이려고 지금 생각하는 중국의 야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태평양에 힘을 집중하고 있죠. 결국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겠다, 지금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은 이곳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사관을 신설하는 등 유대관계 강화에 나섰죠. 2차 대전 후에 이 지역은 거의 대부분 미국의 영역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이 지역이 거의 쓸모없는 지역으로 인식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군사들 이러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뺐어요. 그래서 지원도 줄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틈을 중국이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틈을 파고들자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방관자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 G2를 넘어 G1까지 그리고 페트로달러를 깨부시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까시죠. 그러면서 중국을 완전히 깨부시겠다라고 미국이 생각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달 중에 통가에 새로 대사관을 개설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G7 정상회담 후 호주에서 열리는 쿼드 회담에 참석하는 도중에 지금 이 도서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미국은 우방국들과 함께 기술 표준을 만들어서 중국 기술을 완전히 이 세계에서 도태시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 쿼드, IPF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섞여져 있는데 지금 IPF는 나중에 이야기를 또 드릴 거고 쿼드, 일본, 인도, 호주, 미국 이렇게 하면서 이 중국에서 해안길로 나가는 길을 완전히 틀어막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라카 해협 쪽이나 아니면 대만 해협 쪽이나 이러한 것을 틀어막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입장. 중국은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 입장.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태평양 도서 지역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이것을 막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중 갈등, 태평양 섬나라로 통가 등 남중국해의 대사관 개설, 결국 예산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남태평양 도서국 국가인 통가에 신규 대사관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데니얼 크레이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월 2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외교위원회는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크레이튼 브링크 차관보는 통가 외에도 바누아투, 키리바시에 대사관을 개설하기 위해 이들 국가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3월 남태평양 바누아투에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통가, 키르바시 등이 있는 남태평양 일대는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금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해에는 왕이 당시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윈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이 일대를 연이어 순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왕이와 셔먼 부장관 모두 통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하나 올려드린데 첫 번째 그림은 미국과 중국의 태평양 섬나라 영향력,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같은 경우는 대미 협정 파기를 통해서 중국에 붙었죠. 그리고 솔로몬 제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솔로몬 제도와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고 키리바시에서는 중국이 활주로 보호수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리바시와 같은 경우는 지금 켄튼 섬이 미국과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와 3,00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 그리고 피지는 결국 미국에 붙었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불리고 있는 IPF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제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의 그림이고 이것을 보면 정확하게 태평양 섬들이 2도련선과 3도련선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자국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죠. 실제 아시아 개발은행인 ABD가 자금을 지원해서 솔로몬 제도 호니아라 국제항만 건설 사업에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 토목공정집단 CCECC가 유일하게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1대1로의 일환,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 안에
솔로몬 제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가 신규 대사관 건설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현재 파푸아 뉴기니의 외교관을 상주시키며 기타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외교 관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붙은 곳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난 2월에는 지금 중국이 실질적으로 서로 연합을 하고 있는 솔로몬 제도에 30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했습니다. 결국 이곳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마샬제도,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3개국과 향후 지원에 대한 양해협정 MOU까지 서명했습니다. 외교관계를 규정한 자유연합협정 코파 갱신 협상도 진행 중이죠. 코파 효력은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2023년 그 팔라우와는 2024년에 종료가 됩니다. 미국은 지난 1980년대 체결한 코파에 따라서 이들 3개국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들 나라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었죠. 결국 코파가 계속 협정이 되면 이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게 된 거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자 호주로 가는 길에 22일 파푸아 뉴기니에 들리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를 주도하고 있고 남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큰 문제가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여부를 놓고 예산안 처리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대외 원조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4월 26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공화당이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남태평양 국가들에게 약속한 지원기금 지불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남태평양 지역은 최근 중국의 세력 확정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열고 12개 남태평양 국가에 8억 1천만 달러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 조건을 내밀면서 지금 대외 원조 예산도 덩달아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지원이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다른데 경제적 지원까지 줄여가면서 이곳을 지원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미국 주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 기술 주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그동안 기술 방면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자국의 그 임금이 높아서 외국으로 나갔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이 컸는데 자국으로 돌아오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국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고 자국 기업들에게 지금 여기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다른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에게 와라 지원해 주겠다. 실상은 까보니 별로 지원해 주는 게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기업의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번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이게 기술 주도를 미국 주도로 할 것이고 미국 주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이 기술을 모두 탈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술을 주도를 다 해놨는데 이 기술을 홀라당 미국이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인정해 줄 거냐. 반도체와 지금 배터리 부분은
세계 최고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성장해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고 자국 기업들에게 유출시키지 않고 이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공생해 나가느냐, 이것에 제가 관점이 집중되고 있어서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